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 장면은 NBC 방송의 Meet the Press라는 방송 프로그램입니다. 어제 이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 Meet the Press라는 방송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단독 인터뷰를 NBC 방송과 한 거죠. 이 방송을 진행한 진행자는 척 토드가 진행을 했는데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이 9.11, 9.11 이후에 직면한 위협이 현재 이 나라가 내부로부터 직면한 소위 위협이라는 것과 동등한 거냐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큰 거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둘 다 위험한 것이지만 하지만 국내 위협이라는 것과 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위원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료 민주당원, 공화당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인이 과거에 상원 의원이었을 때 정보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인들이 먼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췄었다. 과거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의 위협, 여기에 정보위원회가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그랬다. 근데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과거엔 그랬으나 지금은 내부의 위협에 지금 신경을 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부로부터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카멀라 해리스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우리가 어떤 당파적 관점을 통해 접근하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를 바란다. 말은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이게 당파적인 논리에 의해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거는 국가 안보 위협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뭐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테러라는 것이 꼭 외국으로부터만 있으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해 줄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카멀라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것이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위험하고 우리를 더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국내의 위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당파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1월 6일 사태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월 6일 사태 이전에 2020년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주장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국내 위협, 그러니까 반란 내지는 뭐 국내 테러리즘 이런 것들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미 당파적인 정치 노선에 의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갑자기 어느 날 그냥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그런 걸 모를 리가 없는 인물인데 이 논란들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당파 색깔을 빼고 나면 이런 논란들은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는 논란들이었습니다. 결국은 부정선거 논란에서 시작이 됐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현재 국내 테러리즘이라는 이야기를 이미 과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 중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만 싹 지워버리고 이것을 우리가 당파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초당적으로 접근해서 국내 테러리즘은 국가에 대한 위협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완전히 자기네 식으로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거는 민주당의 의견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임기 동안에 100명 이상의 외국 정상들과 만났고 그 방들은 미국은 민주주의 원칙과 법치주의, 인권의 중요성을 미국이 그동안 계속 대표해 왔다. 외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미국의 역할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국가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왔었다라는 거죠. 해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롤모델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세계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본다. 알고 있네요. 전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하도 내로남불이어가지고 지들이 하는 행동이 지들이 하는 말하고 엉뚱하게 어긋나고 있다, 삐거덕거린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모르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이미 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요. 언행일치 보여주어야 하는데 언행일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로남불을 보여주니까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이고요. 국가적인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돼버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러시아 푸틴도 미국 알기를 우습게 알고 알래스카 다시 도로 찾아가겠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앉았고, 지금 뭐 시진핑도 미국 우습게 알고 뭐 좀 좋게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깔아뭉개고 나오고, 심지어는 저 조그만 북한까지도 예, 큰 소리 치고 나오고 러시아에다가 무기 팔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 국제사회에서 다 지금 뭐 유엔에서 도대체 몇 번의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제사회가 다 말리고 있고 제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미국만 제재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뻔뻔하게 러시아가 나 북한산 미사일 살래 하고서는 계약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미국을 이제 완전히 그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창피를 주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식의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러한 국가적인 위신의 추락 위기 상태, 이러한 것들 누가 만들었는지 따지고 보면 결국에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실책들이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 거죠. 최소한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치졸한 철수작전, 이거 하나만 놓고 이야기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일인데, 그런데 이 카멀라 해리스는 아주 철면피인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국제사회가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고, 나는 그동안 100명의 외국 정상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마다 미국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을 옹호하는 나라로 항상 대표되었다. 카멀라 해리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에서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려는 사람들, 즉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11명이 현재 국무장관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주 국무장관에 출마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 전국에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당히 많은 공화당 후보들이 2020년 부정선거의 문제를 본인이 당선이 되면 다시 재확인하고 안전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한 선거 보안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다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선거를 부정선거가 덜 발생하게 안전한 선거, 깨끗한 선거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법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해리스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은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다.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선거는 지금 이른바 트럼프 지지자들, 마가 유권자들이 이야기하는 선거하고 완전히 다른 선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행정명령이 무엇이 있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쉽게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조치들을 각 부서들이 연구해가지고 보고해라 라는 행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대해서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을 달아놓은 장문의 기사를 내놓았는데, 그 워싱턴 이그제미너 기사의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현재 아는 게 없다. 행정명령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행정명령을 받은 법무부나 다른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도대체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없다. 지금 투표와 관련해서 바이든이 뭔가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아는 것이 없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긴 기사를 한 10,000단어 정도 되는 엄청나게 긴 기사를 읽고 결론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 보고 제가 헐 했는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이 뭔가 법무부에다 명령을 내려서 각 주에서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방정부가 각 선거에 어떻게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행동 지침들을 내리고 연구를 시켰다라는 거죠. 작년에 이미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행정명령이 떨어진 건 작년 얘기였습니다. 작년 3월에 이 명령이 떨어졌는데 대통령 취임하고 2달밖에 안 됐을 때죠.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지아주에서 그 선거 청년법 해가지고 선거법 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거를 놓고 해리스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뭐 짐 크라우드 2.0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마치 인종차별하는 법안인 것처럼 막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막 기업들이 워크 기업들이 막 조지아 보이콧하겠다고 들고 일어나고 난리를 쳤었죠.
뭐 그래봤자 조지아는 끄떡 없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러한 상황을 벌이면서 나왔던 행정명령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주 정부가 그리고 주 의회가 결정하는 이 선거 시스템을 연방 정부가 끼어들어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해서 결과 가져와라 했던 건데 지금 법무부가 어떤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지 일체 비밀입니다.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15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하나 만들어진 게 딱 눈에 걸렸는데 그 내용 완전히 지금 비밀.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다는 거죠. 행정특권. 그래서 지금 외부에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정부기관의 서류들 같으면은 포이아라고 그래가지고 정보공개법이라는 게 있어서 감춰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있으니까. 언론들이 요구하고 소송을 걸 수도 있습니다. 포이아 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특권에 의해서 지금 이것은 비공개로 처리가 돼 있다라고 끝. 지금 전혀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 연방 법무부가 선거에 어떻게 개입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지금 전혀 모른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투표법이라는 것을 강행을 했었고요. 물론 실패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그 악법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했었고, 그래서 각 주에서 다뤄야 될 선거를 연방 정부가 다 총괄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원 의장이 그 꼭대기에 있으려고 했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개혁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그걸 지금 다 공화당 쪽에서 막았고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해리스가 하는 이야기는 2020년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국내 테러리스트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선거 부정 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제 인터뷰에서 한 것이다. 저희가 그래서 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죠. 당신은 1월 6일 반란을 비난하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선출직 공직 중 일부를 차지하려는 사람을 짝짓기 하고 있다라고 이 해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월 6일 의회 사태, 그것을 지금 반란이라고 이미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미 편향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상당히 많은 선량한 민간인들, 사실 죄 없는 민간인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포갑을 하고 있는 거고, 워싱턴 DC에 있는 교도소는 거의 정치 수용소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국 정상들과 만나가지고 인권을 이야기했다라는 건 정말 철면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각 주에서 국무장관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2020년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 선거를 바로잡는 깨끗한 선거를 만들기 위한 일에 내 열성을, 내 젊음을 바치겠다라고 출마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런 사람들을 1월 6일 반란을 일으킨 폭도들하고 지금 연결시켜서 똑같은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려고, 이런 뭐 반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지금 반란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건 결국은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고 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이 국내 테러리즘 혹은 국내 테러리스트들로 몰고 가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국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자, 법적으로 그 사람 민간인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애국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911 사태 때문에 만들어진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수사기관이 거의 뭐 무소불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 인권이라든가 헌법이 보호해주고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기본권들을 다 해체시켜버리고 그냥 수사기관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애국법을 적용하면, 그래서 지금 다 국내 테러리스트로 몰아버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이건 위험한 일이다. 정말 미국이 보호하고 옹호해야 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본인 입에서 이런 세 가지 단어가 다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다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되는 거는 이러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척 토드가 바이든이 최근 공화당한테 씌워준 별명 하나를 끄집어냈습니다. 세마이 파시스트. 이것도 전에 한번 저희가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세마이 파시스트, 그러니까 반쪽 파시스트다 이겁니다. 지금 우파들이. 물론 극우로 가면은 파시스트가 될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지금 극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유권자들이 극우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들을 다 극우로 몰아가고 파시스트다 이렇게 몰아가요? 지금
그들을 파시스트다라는 말을 했다가는 당장 반발이 나올 것 같으니까 아주 머리가 약삽하게 돌아가는 바이든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세마이 파시스트, 반쪽 파시스트다, 반쪽 파시즘,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드가 나 그런 단어 처음 들어보는데 세마이 파시즘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미 파시즘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 부통령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요. listen, 들어봐.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에게 투표한 선거를 부정하거나 선거 결과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화하는데 사로잡히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8천만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이 됐다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은 그건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내부로부터 당신의 첫 번째 질문까지 공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일어서서 당파적인 관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에는 선거 부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월 6일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그것은 반란이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국내 테러리스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따라서 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1월 6일 의회 사태 같은 것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파시스트들이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지금 이제 토드가 질문한 반파시스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반쪽 파시스트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해리스의 답변은 2020년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대답한 겁니다. 물론 MBC 방송에서 이 척 토드가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바이든이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했었다는 거죠. 정치가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렬한 불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척 토드는 이걸 분명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바이든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이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숙청하거나 정치적인 공격을 하거나 이러지 않겠다라는 의미 아니었느냐는 거죠. 그런데 척 토드도 속았고 많은 국민들이 바이든한테 속았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정치가 그 길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맹렬한 불이 될 필요는 없다. 필요는 없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는 없다라는 표현은 필요하다면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 앞길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파괴해버릴 수도 있다. 지금 바이든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모든 선량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강렬하게 옹호하지 않고 있다는데 동의해야 할 때가 있다라고 해리스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2020년 부정선거라고 이야기하고 1월 6일 사태 같은 그런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국가에서 용납해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우리의 총사령관인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진실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힘과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서 경종을 울리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급진좌파들의 입장을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강하게 국민들한테 경종을 울려줘라. 2020년 선거 부정하는 사람들은 국내 테러리스트다. 다 극우파들 전부 다 집어넣어야 된다. 싹 다 감옥으로 보내고 길을 깨끗하게 싹 청소해버려야 된다. 이게 지금 급진 좌파 정치인들이 바이든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말은, 표현력은 아주 그럴듯한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매우 심각한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인터뷰 내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